우선 그래픽 한 장 먼저 보시겠습니다. 한번 띄워주시죠. 얼마 전에 공개된 각각 다른 언론사의 총선 관련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더민주 김성주 후보와 국민의당 정동영 후보 간의 그야말로 피말리는 접전으로 관심이 집중이 되고 있는 전주병인데요. 4월 1일부터 2일 동안 같은 시기에 진행된 여론조사인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결과는 서로 다르게 판이하게 다르게 나왔습니다. 한쪽은 김성주 후보가 앞서는 것으로 나왔고요. 한쪽은 정동영 후보가 역전을 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전주병 이 지역에 사시는 분들 어느 여론조사가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솔직히 오늘 당장 투표를 하지 않는 이상 어느 것이 맞다 이렇게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이처럼 여론조사 결과가 들쑥날쑥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면서 여론조사 믿어도 되는 거야 하는 여론조사의 정확성에 대한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집전화, 그러니까 유선전화만을 이용한 여론조사의 정확성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주로 낮 시간에 집에 있는 사람이 많아서 여론조사 응답률이 떨어지고 특히 요즘은 아예 집전화가 없는 경우도 있어서 집전화만을 이용한 여론조사는 정확한 여론을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논란은 있지만 휴대전화 번호 수집 등 현실적인 한계 때문에 집전화를 이용한 여론조사는 현재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총선에서도 언론사가 발표하는 여론조사 결과도 유선전화만을 대상으로 하는 여론조사가 대부분인데요. 다만 저희 YTN은 이번에 이런 논란을 조금이라도 보완을 하기 위해서 마크로밀 엠브레인이라는 조사기관과 함께 여론조사를 하면서 휴대전화를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대도시 같은 경우엔 유선전화 70, 무선전화 30%로 여론조사를 진행을 했고 현재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휴대전화 조사 대상자, 그러니까 조사 패널은 114만 명이었습니다. 무작위 추출은 아니고요. 여론조사 기관에서 본인의 동의 아래 지난 98년부터 꾸준히 관리를 해오던 조사 대상자들이었습니다. 본인이 사전에 동의를 한 휴대전화를 여론조사에 포함을 시켰더니요. 응답률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보통 유선전화, 그러니까 집전화 응답률은 10%가량인데요. 휴대전화는 50% 내외로 나왔습니다. 또 휴대전화를 이용한 여론조사는 젊은 층의 표심까지 보다 정확히 조사에 반영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는 게 조사기관들의 설명입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상황이 어렵긴 하지만은 휴대전화를 포함한 여론조사가 집전화를 이용한 조사보다는 그래서 정확성이 상당히 높다는 게 여론조사 전문 기관들의 대체적인 의견입니다. 얼마 전에 새누리당이 과반 확보도 못할 것 같다면서 비상에 걸렸던 거 기억하십니까? 이유는 바로 이 휴대전화까지 포함한 자체 여론조사 결과 때문이었다고 하는데요. 휴대전화를 포함한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각 언론사에서 내놓는 기존의 여론조사와 오차가 크게 나는 등 상황이 심각했다는 겁니다. 참고로 이른바 안심번호는 정당들만이 통신사에서 번호를 받아서 여론조사를 진행을 할 수 있고 정당이 아닌 일반 여론조사 기관은 통신사를 통해서 안심번호를 받을 수가 없어서 현행법상 여론조사에서 활용을 할 수 없습니다. 아시겠지만은 여론조사 공표는 선거 일주일 전부터는 금지됩니다. 그러니까 내일 이후에 진행된 여론조사는 공표를 할 수가 없는데요. 이에 따라서 오늘 밤까지, 정확하게는 밤 10시까지만 여론조사를 진행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때까지 진행된 여론조사까지만 언론에 공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언론사들이 내일 아침에 마지막 여론조사를 많이 보도를 할 것 같은데요. 저희 YTN에서도 내일 서울을 포함한 각 지역에 그야말로 초접전 지역 15곳을 선정해서 진행된 마지막 여론조사 결과, 다시 말씀드리지만 휴대전화를 포함한, 그러니까 보다 정확성이 높은 여론조사 결과를 내일 새벽 4시 반부터 보도를 할 예정입니다.